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소화기내과 교수 이용식입니다. 현재는 의과대학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이 책인데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안젤라 더크워크라는 펜실베니아 심리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잘 나가는 맥킨지 컨설팅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다가 자기 이제 적성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공립고등학교의 선생으로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저랑 이제 똑같은 아마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어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충실히 잘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이 무슨 학생의 태도라든지 IQ라든지 그런 거와는 상관없는 무엇이 있어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립학교를 그만두고 심리학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이 어떤 끈기, 어떤 성취를 하려는 열망, 그런 것이 강한 사람과 그렇지 강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릿이라는 척도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조사를 했더니 그릿의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학업을 계속할 수 있고, 그릿의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 여기서 이제 4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야지 된다. 두 번째는 연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희망이 있어야 된다.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인데, 관심이라는 것이 열정을 갖고 열정에 뛰어들어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굉장히 말은 쉽지만 지금 대학생들, 중고등학생 때 뭐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건지 사실 알기 어렵거든요. 이 책에서는 관심이라는 것이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몰입을 해봐야지 된다. 적어도 한 달, 2달 해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이것이 나한테 맞는 일인가 안 맞는 일인가,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습인데 재능 곱하기 노력, 그러면 기술이 되고 기술 곱하기 노력이 성취가 된다. 그래서 몰입과 또 어떤 연습,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가혹하긴 하지만 그건 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과 연습이 있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목적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상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내가 편하고자, 내가 돈을 많이 벌고자 이런 중간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 이 인류에 어떤 보탬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상위, 좀 이타적인 목적이 자기의 노력의, 연습의 기간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지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희망인데, 좌절이 있다고 그래도 상위 목표를 생각하고 어디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지 된다. 이 저자는 그릿은 배양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배양하려면은 그런 4가지 키워드를 해서 자기를 단련을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 굉장히 작은 실패가 없을 수는 없어요. 특히나 지금 젊은 이들한테는 작은 실패는 반드시 있는 거고, 그럴 때 그 작은 실패를 어떻게 본인이 극복할 건지, 남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거기에서 성취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개시켜 드리는 책은 닥터 홀의 조산 회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의과대학이 올해 90주년을 맞게 됩니다. 90주년인 것은 1928년에 로제타 홀이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당시에 이제 유교 전통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니까 여성분들이 서양 의사한테 몸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판단하기에 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면은 여성 의사가 필요하다.
본인이 이제 이 여성의학 교육을 기관을 만들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길정희 여사 그리고 김탁원 선생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1928년에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라는 게 그 9월 4일 날 문을 엽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0년 지속되다가 1938년에 경성 여자 그 의학 전문학교가 세워지고 그것이 이제 지금 고려대학교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로제타 홀하고 제임스 홀 그 부부거든요.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지은 쇼도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조선에서 결혼한 첫 번째 부부고 이 샤오도홀은 조선에서 태어난 첫 번째 외국인이에요. 저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개화기에 그 선교사들이 어떤 그 뭐 박애정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시대상에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그 그릿을 갖고 있는 전형이구나. 이 로제타 홀 여사의 또 책이 있는데 아들도 책을 썼지만 어머니도 또 한 5권 정도의 그 아주 매일매일 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정기 작가가 쓴 건데 닥터 로제타 홀이라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 아까 그릿에서 말하는 그 뭐 아주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역들 자기 남편이 이 땅에서 질병으로 죽고 자기 딸도 질병으로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열차게 자기의 어떤 그 뜻을 펼치고 결국에는 뭐 그 이런 큰 의과대학에 어떤 단초를 마련해서 했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 아마 그 그릿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도 정말 그릿을 배양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 성취를 이룬 것처럼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즐겁게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는 이제 우디 앨런이 그 제작 감독한 영화이고 한 사람은 잘 나가는 시나리오 작가지만 소설가가 되고 싶은 그런 남자 주인공이고 여자분은 그냥 뭐 평범하지만 그 현실에 굉장히 현실을 즐기고자 하는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그 경제적인 풍요함, 명성 그런 것을 100% 즐기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고 남자분은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은 꿈꾸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멋진 소설을 좀 쓰고 싶고 이렇게 현실에서 시나리오 작업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파리에 왔는데 밤에 이제 혼자 이렇게 약간 그 취해서 길을 가다가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항상 그 꿈에 그리던 그 1920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20년대로 돌아가서 해밍웨이, 뭐 스캇 피츠제럴드, 뭐 피카소 뭐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피카소의 그 애인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호감을 갖게 되는데 피카소의 연인은 또 그 1920년대가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지루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또 다시 이제 또 다른 시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1890년대 그 벨 에포크 시대라고 그래서 프랑스의 가장 평화로운 시대. 그 시대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뭐 그 로트랭, 뭐 고갱,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 여자분은 정말 너무 즐거워하는데 그 시대에 이제 폴 고갱하고 얘기를 하면서 고갱도 그 시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는 르네상스 시대로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그 어떤 자기만의 과거에 이제 그 꿈의 시대가 있구나. 그것은 정말 꿈일 뿐 현실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일 재밌게 느꼈던 것이 그 남자분이 1920년대로 돌아가지만 다른 건 다 좋아요. 뭐 예술가도 만나고 다 좋은데 이 사람이 밤마다 악몽을 꾼대요. 왜 악몽을 꾸냐? 이 항생제도 없는 시대, 이 의료 환경에서 내가 병이 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만 그리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과학기술의 발달, 뭐 의학의 발달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지만 현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우리의 벨 에포크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공간의 의미 그런 것도 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고요. 또 하나는 거기 등장인물을 잘 아는 등장인물도 있지만 또 모르는 등장인물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찾아보면 또 그것도 또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예. 대학이라는 것은 4년간 현실을 밀어두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참 맞는 말 같아요.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명확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현실은 언젠가는 우리가 그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것은 4년간 현실을 미뤄두는 곳이다. 근데 미뤄두면서 게으르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4년 뒤에 맞닥뜨릴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목적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심도 내가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몰입도 해보고 그 좀 어떤 그 자기의 그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낮게 연습도 해보고 자기의 목적이 뭔지 더 좀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런 4년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중에 영화도 많이 보시고요.